박근혜 대통령이 원래는 오늘이나 내일 대국민 담화, 4차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갑자기 2시 반에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왜 담화를 안 하고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보십니까? 말도 안 나옵니다.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또 무엇보다 또 야당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진 날짜를 정확히 밝힌다 하더라도 9일날 탄핵 표결을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강행하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비박계나 뭐 친박 일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그 절차를 따르겠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이번 주 내로 사퇴를 하고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사실 이런 일정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으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퇴임 날짜를 밝히거나 이런 방법의 의사 표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탄핵이 가결되면 그 절차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를 밝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일부에서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이 가결되면 또 사임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오늘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탄핵 그 소추 절차에서 본인의 변호사들하고 할 얘기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국정에는.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은 각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적절한 각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담화를 발표하는 게 방금 이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본인이 발표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담화라고 하면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이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새누리당밖에 없는 거죠. 그중에도 친박, 또 비박이 일부 이렇게 중간에 있으신 분들, 온건파라고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밖에는 사실 설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저 두 사람을 불러서 대표 원내대표를 불러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퇴진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그 탄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 전에 얘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동을 한 건데 저는 이게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 기차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기차를 멈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얘기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결국 9일날 탄핵이 가결되는 건 아마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번복은 어렵다고 보면 결국 탄핵 정국으로 가는 건데 헌법재판소 지금 시간상 봤을 때는 사실은 180일이 훈시 규정입니다.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특검이 지금 20일, 70일, 30일, 120일이거든요. 그럼 넉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검 결과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아마 심리를 계속 한다고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와중에 1월달 박한서 소장은 나가야 되고 3월까지 간다면 이정미 재판관까지 나간다면 결국 7분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 헌법재판소 문제보다 훈시 규정이 180일이다. 네. 훈시 규정이라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빨라도 되고요. 더 늦어도 된다. 180일 넘겨도 된다. 이 말씀이신데. 효력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왜 4월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둘게 혹은 탄핵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년 2월도 있고 1월도 있고 3월도 있고 왜 4월에 그렇게 180일입니다 그게. 근데 첫 번째로 그 4월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게요. 이제 4월을 하게 되면 하야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60일의 대선 아닙니까? 그럼 6월 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4월을 넘어가게 되면 5월이 되면 일단 7월이라는 휴가 시즌이니까 3월 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3월. 그런데 왜 4월까지 왔냐면 휴가 시즌 직전에 6월 대선을 위한 마지막 시간벌이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정도의 4개월 정도가 있으면 다시 보수 세력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몸을 추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는 시간이 이제 4월인 거고 4월을 놓쳐서 이제 5월이 돼버리면은
7월, 8월 일단 2달 걸리니까 이건 그냥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9월인데 9월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휴가철에 해야 된다는 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12월까지 네. 임기 다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노선이 4월이라고 나왔던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보수 세력을 재정비할 시간 그리고 후보를 좀 이제 선별해서 이제 좀 후보가 이게 확립될 시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진보 언론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검사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근데 특별검사가 좀 전에 이제 박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3월 정도에 끝날 텐데 그 특별검사가 끝난 시점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끝나는 시점까지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진보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야 생각하셨겠습니까? 많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얹어두는 얘기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얘기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관련자들, 기업 사람들도 있고 뭐 공무원들도 있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받거나 특별검사한테 수사를 받거나 진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는 대통령이 절대 그런 일을 시켰거나 대통령께서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아직 관련자, 사건 관련자들 중에 일부가 그 진술을 해야 될 사람들, 수사 대상자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게 하고 불리한 진술을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떠도니까 새누리당 일부에서나 아니면 그 진보 정당이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게 더욱더 대통령이 이렇게 퇴진을 안 하고 또 4월까지 임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의혹 제기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 회담도 아니 총리 제안도 야당이 거부했고, 그렇죠. 영수회담도 야당이 거부했고, 결국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야당 때문에 안 됐다.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야당이 못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요 야당과 협상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야하고 내려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제대로 아신다고 하면 저런 발언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계속 본인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전국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트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발언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실컷 좋건 만약 9일 날 탄핵이 가결되면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데 그럼 한교안 국무총리 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탄핵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쩌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그것도 포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보입니다. 제가 지금 네.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두 분께 이게 헌법재판소장께서 이제 1월 말에 임기가 다 네. 되고 또 한 분이 3월 달에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헌법재판소장은 이 대통령 몫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한 명 임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네.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국회에서.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을 하면 그 부분도 이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 경우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총리, 없으니까요. 대통령 권한 대행밖에 없으니까 임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데 반드시 이제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의를 얻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건가 이 예. 부분이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명이 될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김병준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려면. 계속 금융연수원에 연수원에서.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려면 9일 전에 김병준 내정자든 누구든 해야 되는데 9일과 즉시 권한을 상실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날 통과된과 동시에 그렇죠. 한교안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어쩌면 대통령한테는
더 안전망을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두 명이 많아요. 경제부총리도 지금 두 분 아니에요. 경제부총리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가 일을 안 하다가 3일 쉬었다가 다시 현재 일은 유일호 오늘 부총리가 보니까 하고 계세요. 청문회장도 계시는 거 예,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임종혁 네. 내정자가 쉬고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아, 아니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됐던 간에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역할 때문에 위치 때문에 책임을 지든 실제로 잘못해서 책임을 지든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야 하는데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